BTS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광화문 보니까 예전만 못하던데? BTS의 완전체 컴백 콘서트가 끝난 다음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달린 말은 의외로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콘서트 전 언론 등에서 발표한 기대 인원보다 실제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적다 보니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던 것인데요. 그래서 진짜 전성기가 지난 줄 알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들을 보니 BTS는 여전히 불타오르는 중이었습니다. BTS가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곡 스윙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랐고 앨범은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를 동시에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컴백으로 BTS는 통상 7곡의 핫백 1위 곡을 가진 그룹이 되었는데요. 이 기록으로 BTS는 빌보드 역사에서 비틀즈, 슈프림스, 비지스, 롤링스톤스에 이어 5번째로 1위 곡을 많이 보유한 그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BTS는 21세기 미국에서 7개의 1위 앨범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그룹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이미 역사상 한 그룹이 가장 많은 1위 곡을 가진 팀이라는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고 핫백에서는 무려 6번이나 1위를 달성한 최초이자 유일한 그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컴백은 단지 또 1위를 했다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200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앨범 수록곡들이 줄줄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제외 글로벌 차트 탑10을 BTS가 싹 쓸다시피 하면서 21세기 최고의 팝스타로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세웠던 동시 진입 기록까지 넘어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생되는 아티스트라는 위치를 다시 확인시킨 셈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인기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화제가 된 건 이 기록들이 아니었습니다. 콘서트 다음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화문 공연 사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높은 건물 위에서 찍힌 사진 속 광화문은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팬들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이 컴백 전부터 사상 최대 인파, 광화문이 보라색 바다로 물든다 라고 표현했던 탓에 사람들은 자동으로 숨쉬기 힘들 정도의 인산인해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 사진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퍼진 순간부터 한국 댓글창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몇 장의 사진은 어느새 BTS는 망했다 라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던 게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었죠. 콘서트 종료 직후 넷플릭스의 글로벌 집계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BTS 관련 컨텐츠는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오늘의 탑10에 진입했고 여러 국가에서는 플랫폼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BTS의 인기는 카드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강한 외국인 10명 중 1명이 쓰고 있다는 결제 플랫폼 와우패스의 자료에 따르면 BTS 컴백 콘서트가 열리는 주간 3일 동안 강한 외국인의 카드 결제액은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고 합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시청 이태만 놓고 보면 32.4%라는 더 극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수치는 BTS 콘서트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실제로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렇게 늘어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자 정말 신기한 현상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콘서트가 시작되는 순간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들의 결제가 일제히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까지 동시에 결제가 뚝 끊겼다가 공연이 끝난 직후부터 다시 새벽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 것인데요. 이 수치는 광화문에 모인 4만 명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같은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BTS 공연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기를 이야기할 때 현장에 몇 명이 모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몇 개의 화면이 같은 그룹을 재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인기의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한국 온라인에서 광화문이 횡하다는 말이 오가던 순간 해외 팬들의 반응은 한국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집중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콘서트의 완성도 그리고 상징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콘서트의 배경이 된 광화문과 경복궁이 해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의 전궁인 경복궁, 그 정문에 위치한 광화문 놀대,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7명의 한국 아티스트,
공연의 제목은 아리랑. 외신들은 이 장면을 두고 한국의 역사적인 공간을 무대로 한 압도적인 팝 공연이라고 평가했고, 단순 K-팝 무대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브랜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 아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적인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의 팝 앨범이자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거대한 레퍼런스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전통 민요 아리랑의 선율을 모티브로 삼은 곡, 이제 모두가 K가 어디인지 안다 라는 가사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정면으로 언급한 곡. 문화강국 코리아를 꿈꾸던 백범 김구 선생을 직접 가사에 언급한 구절. 통일신라 시대의 걸작 범종,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샘플링한 트랙까지. 이걸 들은 전세계 팬들은 단지 노래가 좋다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종소리는 뭐지? 여기에 나오는 전통음이 너무 좋다. 한번 찾아볼까? 왜 이런 인물이 가사에 등장했을까? 하며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 전통, 유산으로 시선이 뻗어나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컴백 이후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는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그리고 정선의 아리랑 박물관까지 팬들의 관심 리스트에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덩달아 방탄소년단의 2017년 앨범 촬영지였던 강원 강릉시에 있는 향호해변의 버스 정류장, 지민과 정국의 얼굴 벽화가 있는 부산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 슈가의 솔로곡 대치타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였던 용인 대장급 파크도 BTS의 팬들로 꽉꽉 차고 있다고 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BTS 콘서트 이후 외국인 승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강릉 택시 기사분도 BTS의 컴백 이후 외국인 손님이 2배나 늘었다며 특히 유럽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지민과 정국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던 일본 관광객은 티켓 예매에 실패해 컴백 공연을 보지 못했지만 대신 이렇게 가까운 성지들을 방문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K-팝으로 시작된 관심이 K-역사, K-유산, K-관광으로 확장되는 교과서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변한 건 BTS의 인기가 아니라 지금 인기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군백기를 지나 완전체로 돌아온 BTS는 다시 한번 빌보드 핫백과 빌보드 200을 동시에 석권했고 글로벌 차트를 올킬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관광, 소비 패턴까지 동시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이게 핵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디에서 BTS의 음악과 공연이 재생이 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빌보드와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거리와 박물관들이 동시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지였습니다. 안녕.